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 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 평가서를 작성을 할 시기는 실습 중반기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반기쯤이면 여러분 직접 실습 80시간을 하신다고 하면 40시간쯤일 것이고 120시간 직접 실습을 하신다고 하면 60시간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쯤이 되면 어, 자신의 실습과 수행 전반에 대한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실습 지도자와 실습 중간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실습 중간 평가를 공식으로 프랑카드 걸고 직원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습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실습 중간쯤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실습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것을 실습 지도자가 중간 평가를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 도움이 되겠죠. 어, 특별히 실습 지도자가 별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에도 실습 일정의 중간 시점에 여러분이 중간 평가서를 작성해서 실습 지도자와 학교에 나중에 제본하시고 제출하셔야 되니까 필수로 꼭 제출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간 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실습 초기의 목표와 계획의 기초에서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하시면서 실습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실습 목표가 1번, 2번, 3번이 있었다면 그 목표와 계획의 기초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한 것에 내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실습을 간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게 실습 목표라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이런 것을 중간 평가쯤에 어느 정도 알았고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래서 50% 달성했는지 60% 달성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여러분 양식에다 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생의 느낌에 따라 장황하게 주관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중간 평가서에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에 따라서 실습생으로서 수행한 자신의 역할과 또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토대로 평가하고 또는 실습 종결 때까지 실습생 자신이 노력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습생이 수행한 실습 내용과 또 실습 과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제 스스로가 실습한 내용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중간 평가서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습 기관이나 실습 지도자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건의사항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또 기록 시에는 공격적인 언어를 쓰거나 불평불만을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공손하게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중간 평가일을 한다면 또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이 평가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 중간쯤에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실습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도 평가하지만 실습 지도자와 기관의 사회복지사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 평가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평가서 양식은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학교에 그 다운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습일지 펌에 의해서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창지사에서 나온 사회복지 현장실습 길라잡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책 163페이지를 보시면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샘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 평가서에 들어가는 죄송하지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실습 목표와 관련된 실습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가 1번에 있습니다. 자, 작은 1-1번에 나와 있는 것이 수행 실습 내용 및 역할을 요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습 내용을 어떤 것을 했는지 아동 학습 지도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보조를 했는지 행정 보조를 했는지 여러분이 청소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례 관리를 했든지 학습 지도를 했든지 여러분이 기관에 가셔서 하신 실습 내용과 역할을 요약해서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2-3가지가 될 수도 있고 6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신 것을 쭉 중간 평가 때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1.1-2에 본 평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낀 점을 자가 평가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 이후에 1-3번에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그 시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을 50%를 달성했다면 60%를 달성하고 70%를 달성할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번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에서 다룰 내용은 실습에 임한 자세 및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실습생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실습에 임한 자세는 어떻게 임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원봉사자로서 기관에 올 때는 심적 부담이 없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경험들을 임한 자세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또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서 실습에 임한 나의 자세와 노력을 기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오시기 전과 또 실습을 와서 막상 현장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배우게 된 것, 배운다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정적인 경험도 여러분이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면 여러분이 또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점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중간쯤 해보니까 내가 경험을 사회복지사들을 하시는 걸 보고 이론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경험해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게 더 필요한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몇 점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종결할 때까지 몇 점 정도를 목표로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4번 앞으로 더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기록하시면 되거든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느낀 것을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실습에서 어려웠던 점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어려웠던 것을 적으시고 어려웠던 것이 없다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술식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책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길라잡이 보면 실습에서 어려웠던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신 실습 우리 하신 선생님은 센터장님을 비롯한 상담자 선생님들의 친절한 배려로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셨네요. 그러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업무 진행이 빠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했네요. 이번 기회가 나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평가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기관 및 실습 지도자에게 건의할 사항이 중간 평가서에서 마지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종결 시까지 무난하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실습 중간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실습을 왔을 때 실습 목표가 명확했는데 명확한 그 실습 목표가 실습 중간쯤에 와서 점검을 해보니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또 달성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를 중간 점검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가 실습 기간에 와서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잘 배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그런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중간 평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중간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여러분이 이 양식에 의거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막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솔직하게 이 책을 샘플링으로 보시면서 그래 그렇지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지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습 목표를 가능하면 기말을 마쳤을 때는 100% 최소한 95% 이상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만족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여러분이 백석톡이나 또 여러분이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여나 중간 평가일을 했다. 그러면 평가일을 했을 때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 사진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여러분 실습한 그날은 내가 오늘 중간 평가일을 했고 어떤 걸 했고 그때 느낌이 어떻고 이렇게 실습일지를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일지를 작성하시는 그 뒷장에다가 여러분 평가에 한 사진을 그대로 여러분이 캡처를 해서 뒤에 첨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평가에 한 내용과 시간과 여러분의 사진 자료가 맞닥뜨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평가회를 했고 평가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지를 읽어본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이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든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를 나가는 실습을 하셨든 여러분이 그 사진으로 찍으셔서 여러분 실습일지 뒷장이든 적절한 곳에 여러분 사진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훨씬 신뢰감이 가는 그런 상담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실습일지 쓸 때마다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특이사항이 생길 때만 하셔도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록을 하고 그걸 행정으로 보관하고 보관한 것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결국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평가서를 통해서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진 자료나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실습일지 뒤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간 평가서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종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